안녕하세요. 유라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 과목인 교육과정 A, B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많이 보게 되실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도덕, 영어, 바슬질, 총론, 총 12과목을 교육과정 A와 B로 나누어서 시험을 봅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교육과정 A에서는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발생, 실과를 받고요. 교육과정 B에서는 수학, 미술, 질생, 총창, 과학, 슬생, 체육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 배점을 보시면 8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 합쳐서 80점이네. A는 40점이고 B는 40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2021학년도 교육과정 문제지를 살펴보시면 A형은 41점 만점, B형은 39점 만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A형과 B형이 아주 칼로 자르듯이 40점, 40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2020학년도 시험에서는 시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A형과 B형 과목이 섞여서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미 그때는 모의고사도 반 이상 진행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변경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09 모의고사를 포함한 많은 모의고사들이 문제지의 순서를 바꾸느라 비상이었고요. 수험생들은 바뀐 과목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을 하느라 또 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고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변수가 와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문항수가 22문항 내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봤을 때 11문항, 11문항, 총 22문항인 걸 알 수 있어요. 11문항을 푸는데 70분이나 시간을 준다.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문항에 새끼 문제가 기본적으로 두세 개씩 딸려옵니다. 이렇게 A형 문제지를 보시면 국어 문제 1번에 따른 새끼 문제 1, 2, 3. B형도 보시면 수학 문제 1번에 따른 새끼 문제 1,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배점도 달라요. 여기 1번 문제를 보면 1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1번에 2번 문제를 보면 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2번으로 보면은 총 4점인데 이것도 새끼 문제가 몇 개냐에 따라 새끼 문제가 어떤 내용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릅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소중한 1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대학 성적 반영 비율을 설명드릴 때 성적 1등급과 10등급 사이에 나는 최대 4.5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점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답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끼 문제가 큰 문항에 두세 개씩 딸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문제에 따른 답을 각각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답안지에는 문항 1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 문항 1이 바로 여기 큰 문항 1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문항 2가 여기 큰 문항 2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지를 적으실 때에는 어떻게 적으셔야 하냐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등의 규칙을 잘 지켜서 새끼문항 1번에 대한 답을 쓰시고요. 답변을 다 끝내셨다면 새끼문항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 따른 답을 각각 써야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1 하시고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지금까지 교육과정 A, B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많이 보는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번부터 9번까지 그 용어들을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1번입니다. 총론. 총론은 교육과정 맨 앞에 있는 2015 교육과정 기본 틀입니다. 2번, 지총. 지총은 지도서 총론의 줄임말로 국어 총론, 수학 총론 등 각 과목의 총론을 말합니다. 기본 이론에 속하고요. 3번, 부록입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총론 말고 지도서 뒤에 부록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이론에 속합니다. 4번, 모형입니다. 모형은 여러분들이 교대 수업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업의 틀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창의성을 키워주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창의성 신장 모형 등의 수업 틀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과목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본 이론에 속합니다. 5번, 강론입니다. 강론은 교과서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학 강론이라고 하면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청킹입니다. 청킹은 아주 중요해요. 청킹은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께 5초의 시간을 줄 테니 옥동자, 메가톤바, 와일드바디, 까마쿤을 한번 외워보세요. 자, 5초 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번 화면을 가리고 제가 아까 어떤 네 가지 아이스크림을 외워보라고 했는지 외워보시겠어요? 이 네 가지 아이스크림을 5초 안에 외워서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킹을 이용해서 이 아이스크림 이름을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자, 옥동자의 옥, 메가톤바의 메, 와일드바디의 와, 까마쿤의 까를 앞글자씩 따서 옥매와까라고 외워보겠습니다. 십몇 년 전에 서우라는 여배우가 나와서 했던 아이스크림 CF인데요. 옥동자 메가톤바 와일드바디 까마쿤 옥매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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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서우라는 배우가 CF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제가 아직도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옥매와까라는 이 앞글자를 딴 말과 이 음정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글자를 따거나 이야기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청킹입니다. 제 경험상 가장 효과 좋은 청킹은 19금 청킹이었어요. 그 청킹의 양이 엄청 많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한 청킹을 만들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7번째,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는 많은 양의 시험 범위나 공부 자료를 한두 권의 자료로 양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단권화는 직접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 단권화를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 치중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단권화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교 후배들에게 강연을 했을 때만 해도 춘타라는 다음 카페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유니콘 같은 카페였던 그 사이트가 폐쇄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좋은 자료들을 받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다른 사이트 등을 검색하면서 좋은 단권화 자료를 하나 두 개씩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눔하는 자료도 파는 자료 못지않게 좋은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사는 것만 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받아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이랑 강론을 다 공부하시고 보는 눈이 조금 생겼을 때 그 단거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맞는 자료를 선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8번 뽀개기입니다. 뽀개기는 시험 일자가 다가왔을 때 전 범위를 점점 짧은 시간 안에 돌리는 공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전 범위를 14일 안에 돌리기, 그 다음엔 열흘 안에 돌리기, 그 다음엔 8일 안에, 7일 안에, 6일 안에, 점점점,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에는 모든 시험 범위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 뽀개기 일수를 정하는 건 본인 마음이고요. 장점으로는 임용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범위를 짧은 텀으로 돌리면서 날아갈 수 있는 기억력을 빨리빨리 채워 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전 범위를 뽀개려다가 내 머리가 먼저 뽀개지는 수가 있다입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수험생들, 2022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뽀개기를 시작하실 때가 아니에요. 뽀개기는 시험 2달 전부터 시작하는 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마지막 암기펜과 가림판입니다. 암기펜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싶은 키워드 아니면 암기하고 싶은 내용을 칠하고, 가림판이라는 판을 그 위에 덧대면 여러분들이 칠한 그 부분이 안 보이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임용고시 수험생분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이 일제이고요. 매우 비싸요. 일본산 암기펜이 아니더라도 국산품 중에 대체품은 없을까 하고 알아보다가 찾았습니다. 라이브 칼라, 마이 칼라, 자바 OHP 수성펜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방금 찍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제브라 암기펜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라이브 칼라이고요. 이 밑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자바 OHP 수성펜입니다. 저는 빨간색 계열을 많이 썼는데 빨간색 계열의 펜을 쓰실 거면 초록색 가림판으로 가리시면 되고요. 녹색 계열의 펜을 쓰실 거면 붉은색의 가림판으로 가리시면 됩니다. 암기펜을 사는 시간하고 노력을 아껴가지고 공부하시는 데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맨 위에 있는 제브라나 또 다른 일제 암기펜들을 사려고 하면 비싸기 때문에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매번 공부 글 찾고 아니면 제가 공부 글 올리고 돈 보내고 택배 오면 또 나누고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당시에는 일제 불매 운동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조금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국산품 대체품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 라이브 칼라는 팁이 굵은 곳이나 얇은 곳이나 끝이 뾰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칼라나 자바 OHP 수성펜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두 가지는 이렇게 얇은 쪽도 있고 두꺼운 쪽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림판 같은 경우에 제 모교에서는 그 문방구에서 가림판을 팔았어요, 따로. 그런데 다른 교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른 문구점이나. 그래서 가림판 같은 경우에는 큰 가림판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거를 사서 친구랑 반 잘라서 활용하시거나, 왜냐하면 가려야 되는 부분은 내 눈이 따라가는 부분인데 가림판이 너무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큰 걸 사셔서 반을 잘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가림판만 일제를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과정 A, B에 대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많이 보게 될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제 모교 후배들에게 강연을 했던 시점인 크리스마스, 12월 또는 1월, 2월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